여러분 안녕하세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 노빠꾸 일국입니다. 지난주에 컴백 영상을 올려놓고 나서 또 한 주가 정신없이 지났습니다. 정작 또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보니 이거 뭘 해야 되냐 또 막막합니다. 늘 여느 때와 같이 제 일상과 그냥 일상의 모습, 캐주얼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아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사모펀드의 주요 업무나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딜들을 성사시키는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전문적이고 제 채널에 제 팔로워분들이 원하시는 거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은 이제 앞으로 별도 채널로 넘겨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 채널이 나오면 그것도 구독해 주시고 전문적인 이야기들 좀 잘 들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게 카이스트 출신 창업 대표님이면서 동시에 카이스트 박사님과 함께 그 대전 출장을 좀 다녀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올라오는 길에 지금 차 안에서 영상을 좀 켜봤습니다. 아, 영상을 켜니까 우리 지금 동행하고 있는 이 벤처 대표님께서 저에게 좀 질문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대표님 질문 좀 해주시죠. 사실 궁금한 거 되게 많은데 최근에 창업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또 제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뭐, 늘 회사 뭐 사모펀드 다니면서 뭔 또 창업이냐 하는데 저희 회사는 일단 벤처 캐피탈이 아니에요. 한국의 벤처 캐피탈은 겸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든가 다른 회사의 대표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데 저희 회사는 사모펀드여서 겸직이 가능해요. 그래서 겸직 승인을 받고 이제 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회사는 이제 마스라고 예, 그 사스는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마스라고 Manufacture as a Service. 그래서 이제 근데 특히 마스 안에서도 이제 Defense and Dual Use 마스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디펜스나 듀얼 유스 시장에서의 제조를 좀 더 뭐라 그럴까 사스처럼 정말 구조화되고 체계화되고 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 동맹국들 미국, 유럽 이 시장의 고객들을 대응하는 게 제 창업 회사의 목표입니다. 저도 창업을 했지만 사실 사스하고 이런 매뉴팩처를 연결짓기가 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매뉴팩처하고 이 사스라는 게 좀 합쳐질 수 있는지도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아, 글쎄 어찌 실은 그게 그럼 내가 왜 이 회사를 통해서 창업한 회사를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실은 우리 한국의 제조업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뭐 무너져 간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한국의 제조하면 뭐 반도체라든가 일부 뭐 조선이라든가 특수 몇 개에 좀 다 집중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반 그 좀 더 하이 레벨의 제조가 다 중국에 넘어갔고 중국의 경쟁력을 다 뺏겼었죠. 맞아요. 그러다가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서로 무역 분쟁이 터지면서 중국이 일본이나 유럽 시장 액세스가 거부되면서 다시 한국의 제조업에 기회가 온 것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한국의 제조업을 보니까 정말 대기업 하청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어찌 보면 뭐 다 정말 매크로하게 다 세상이 잘 돌아갈 때야 해피하죠 서로가 아무 문제 없고 그러다 보니 한국의 제조업들은 중국 회사들보다도 오히려 더 해외 영업력이 떨어지거나 해외 수주를 받아서 처리하는
이 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워낙 일반적으로 하청을 받아서 프레스를 찍어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요구사항을 받아서 납품을 하던 거라 자기만의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특이한 도메인의 특화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우리 회사가 있는 포지션이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크로스보더 딜을 많이 중개를 한단 말이죠. 이 기회를 내가 제조업들에게 한국의 중소기업 제조업들에게 좀 흘러보내자. 근데 단순히 소개를 하면 브로커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 브로커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저는 이거를 해서 제조 오케스트레이터라고 정의를 했어요. 제 스스로가. 이걸 하나의 결국은 뭐 윗단에는 하나의 사스일 거고 그 사스가 다시 마스를 컨트롤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해외 고객은 사스에 접근을 하는 느낌일 테고 저는 마스를 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 예. 그러면 밑단의 제조 레벨, 제조 단계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훈련된 해외 세일즈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혹은 그렇다고 뭐 한국의 중소기업 제조업이 어떻게 미국에 가서 지금 디펜스라든가 이런 시장에 로비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쓰지 않고도 해외 수주를 받아서 그런 디펜스라든가 특수 듀얼 유스 혹은 뭐 지금 스페이스 이쪽에 특화된 글로벌 공급 업체들로서 피버팅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우려고 하는 거죠. 일종의 에코시스템을 이렇게 새로 버티컬하게 만드는. 맞아요.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버티컬로 만든다. 즉 새로운 한국의 디펜스 에코시스템을 버티컬로 만들어서 그거를 해외와 직접 연결을 시킨다. 근데 일단 이 마스 시스템은 한국에는 지금 없어요. 제조 코디네이터라는 개념이 없고 지금 첫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아까 인터뷰에도 말했듯이 사모펀드를 좀 어려워하고 하기 때문에 음, 그 사모펀드라는 거하고 지금 하려는 그 에코시스템 만드는 거고 어떻게 그게 같이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내가 뭐 창업을 했다. 근데 사모펀드에서 창업을? 일단 이게 질문이기도 하고. 근데 이건 이제 방금 대답을 했죠. 겸직이 가능하니까. 근데 그럼 사모펀드가 이런 제조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모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튜브에 검색을 해봐도 사모펀드 치면은 사모펀드란 개념 정도밖에 안 나올걸요? 어, 유튜브 치면 뭐 MBK MBK만 나와요. 예, 홈플러스.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왠지 뭐 기업을 뭐 싸게 사서 뭐, 노조를 해체시키고 막 이런 수준은 나오는데, 물론 그렇게 나쁜 목적을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어찌 보면 기업 거버넌스라든가 좀 나태해진 혹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기업들을 다시 집으로 말하면 리모델링해서 좀 더 밸류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고 그런데 우리 회사는 단순 사모펀드라기보다는 머천트 뱅크예요. 혹시 이 대표님 머천트 뱅크라고 혹시 얘기가 한국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는 말이죠. 생소한 그렇죠. 그러니까 머천트 뱅크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제 미국의 머천트 뱅크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머천트 뱅크는 어찌 보면 은행형 머천트 뱅크예요. 그러니까 금융적인 정말 뱅크 말 그대로 뱅크의 역할을 하는 금융적인 역할, 커머스와 관련된 이런 딜들에 자본도 넣어주고 뭐 딜을 구조를 짜주고 소개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머천트 뱅크는 어, 상사형 머천트 뱅크입니다. 상사.
상사형 머천트 뱅크라는 게 뭐냐면 단순 중개 무역이 아니고 이 일을 하는 거는 대부분 일본의 상사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누구죠? 갑자기 미국의 그 투자자들이 일본의 5대 상사에 많이 투자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상사 자체가 솔직히 과연 투자 대상이냐? 이게 좀 흥미롭긴 하죠. 우리나라에서 박혀 있는 인식은 이제 땡땡 상사에서 그냥 맞아요. 물건 받는 맞아요. 물건 떼다 생각하고 파는. 있죠. 근데 일본의 상사들은 본인들을 무역회사라고 정의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를 머천트 뱅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하는 일은 뭐냐면 단순 물건 떼다 파는 게 아니라 실례를 들어서 어떤 자 실례 들자고요. 이 가스 자 LNG가 일본에 필요하다. 그럼 그거를 미국에서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무역 상사는 그냥 LNG를 싸게 구매해서 그걸 이렇게 이제 캐리해 와서 공급을 하는 그 구조란 말이죠. 근데 일본의 상사들은 그 미국에서 LNG 사업을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요. 에쿼티 투자를 하고 거기서 LNG 이렇게 압축이라든가 배에 싣는 이런 기술을 또 배워요. 혹은 또 그런 공정이나 그런 작업 자체 터미널이라고 하잖아요. 그 터미널 운영을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험을 쌓기도 하고 그다음 또 LNG를 가져와서 본국에다가는 판매를 하겠죠. 그러니까 투자와 이런 사업 중개, 그리고 실제 엔드 유저들한테까지 이르기까지 이거를 전체 사업을 구조를 짜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아까 에코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음, 사람들이 좀 물음표를 가졌을 것 같은데 음, 상사라는 게 흔히 생각하면 LNG만 떼다 판다라고 생각하지만 음, LNG가 계속 공급이 되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음, 그런 밑에서부터 음, 그런 기반 기술이나 그런 음, 회사들을 하나씩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스타벅스는 일본에 진출을 할 때 상사를 통해서 진출을 했어요. 특이하죠. 음. 그래서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회사긴 해요. 꼭 뭐 사모펀드가 아니라 요즘에는 저는 회사 소개를 머천트뱅크라고도 소개를 하긴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같이 출장을 간 회사가 한국의 이제 원자력 발전소들에 들어가는 안전 설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업자분도 아마 카이스트 졸업생인 것 같아요. 그죠? 이분께서도 거의 1990년대 말 IMF 때 창업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외부 투자 하나도 받지 않고 사업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원자력 안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수소, 뭐 탐지기, 혹은 여러 가지 안전 장비들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시고 해외에도 수출을 하신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거를 뭐 이런 회사의 투자적 관점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런 회사들의 해외 진출을 어떻게 도와줄지, 해외 진출을 할 때 단순히 뭐 브로커처럼 소개가 아니라 뭐 투자를 받아서 서로가 말하자면 스테이크 홀더, 스테이크 홀더로서 구조가 돼서 그 시장에 진출해서 더 잘 성공할 수 있게 해드리거나 이런 구조를 짜죠. 구조 전문가죠. 네, 되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분야에 집중하다 보면 새로운 시각을 못 보기도 하거든요. 새로운 음, 시장이. 맞아요. 네, 그런 데에서 이제 끌고 와서 다른 해외 시장으로 연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 연결을 해주거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도메인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다른 영역의 산업 혹은 다른 기술의 좀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실례 들어서 저도 몇 년 전에만 해도 뭐 그냥 북한, 뭐 마치 인권 이런 관점에서만 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국 사회 자체가 북한을 대할 때 그냥 통일, 어 그리고 뭐 통일되면 들어가서 북한의 자원은 다 우리 거. 예,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솔직히 뭐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정부나 그리고 국제사회나 미국이나 뭐 갑자기 붕괴되고 통일되길 바라는 이해관계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몇 년 전에 중국의 뭐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들이랑 연구 사업을 하긴 했었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랑 너무 실제 시나리오가 멀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인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단해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좀 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런 금융이나 사모펀드 시장으로 넘어오고 싶었던 이유도 있는데 여기에 와서 또 이쪽에 새로운 널리지를 배우고 이 도메인에 있으면은 결국은 앞으로 뭐 정말 통일이 되든 붕괴가 되든 어떤 역사가 펼쳐지든지 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키고 이 나라에 도움이 되게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여기 사모펀드로 와서 일을 하면서 너무 시야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음, 진짜로. 뭐 여러분 출장길에 이렇게 그냥 두서없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저희 지금 동행하는 이 대표님이 질문이 술술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또 다음 주제로 또 캐주얼하게 돌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또 뵙겠습니다. 예, 포기를 모르는 남자 노빠꾸 일국이었습니다.